네, 안녕하세요. 콩콩 가족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 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정말 여러모로 많이 다들 힘들어 하시고 계시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의 발달, 여러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부분에 많이 다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신사한탄만 하고 있을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교육 환경도 예외는 아닌데요.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비대면 수업, 그리고 언택트 시대. 자, 모든 것의 기반 바탕은 본질은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의 전환.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한 수업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거의 다 된 부분이고, 심지어 내년 2021년도에서 22년 사이에 학교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장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평준화, 활성화시키는 지금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이게 갑작스레 일어난 일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미래 사회는 이렇게 바뀔 거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온라인 수업, 그리고 화상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도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영화들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이게 갈수록 아이들의 출산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지금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학교가 유지가 안 되는 곳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가정 중에 이사를 가고 하면은 점점 학교 한 반에 있는 수가 심지어는 1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한 학년의 반이 한 반, 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그냥 그 마을에 한두 개의 학교가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도 있었죠. 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겪어야 될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나갈 거냐? 그 부분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교육 입장에서 들어갈 건데, 이럴수록 자녀에 대해서 더욱 세심히 알아야겠죠.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외부적인 교육기관이라거나 학교라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맡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지금 거리두기 운동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학습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 아이의 성격,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요즘 제일 많이 상담하면서 보편적으로 이제 느끼고 보게 되는 현상은요. 일단 첫 번째, 가정 내 경제력의 약화로 인하여 교육 지원이 힘들어진 부분. 그래서 학원이라거나, 가외라거나, 기타, 학습지라거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부분이 많으시다는 거. 그리고 학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예전만큼 이제 원활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도 거의 조금 운영이 힘든 부분도 있죠.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교 장님의 운영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또 안 이루어지고 개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점점 정치적으로도 지방자치, 점점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되면은 지역별로 경제력, 다른 교육의 차이도 더욱 발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사가 쉬운 것도 아닌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시간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케어하는지를 못하죠. 시간 관리 능력이 아무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학원 스케줄부터 이렇게 쫙 짜임새 있게 아이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굴렸던 부분도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자기 시간은 늘어났고 학교 온라인 수업 빨리 끝나면 뭐 12시에서 늦어도 2시면 끝나요. 그러면 2시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시간이 남죠.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뭐 혼자서 책을 읽는 훈련이 돼 있던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많아졌는데 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고 이제 안심하셨던 분도 많은데 막상 집에서 아이가 원격 수업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도 못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학원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 1대 다수로 수업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갈 수 있게 주어질 부분도 많았을 거고 문제 위주로 많이 푸는 부분도 많았을 거고요. 이거는 제 개인 사견도 있습니다. 공부방이라거나 학원이라거나 원장 선생님에 따라 스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딱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학원은 아무래도 이때 다수로 돌아가는 수업에 의해서 아이가 조금 개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도 있었겠지만 못하는 아이도 있었겠죠.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거워하는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가정 중에 온라인 수업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활용도가 있고 아이가 다시 볼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강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했지만 오히려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아이는 질문하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채팅이라거나 보완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하고 오히려 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중간보다 조금 이제 치우쳐 약하게 편성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도태되는 경우도 있죠. 옆에서 부모님이 요걸 조금 이렇게 봐주시거나 수업에 있어서 이런 참여하는 부분도 못 봐주시는 경우에는 아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당장에 수업을 따라가고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시간표라 이런 걸 볼지도 모르는 부분도 많죠. 예전에 그냥 학교 가기만 하면은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스스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줌 수업부터 구글 클래스라거나 과제 수행이라거나 오히려 아이의 개별 능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나갈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 경제적인 약화로 인해서 교육 지원이 조금 많이 힘들어진 부분. 자, 이거는 아무래도 외부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죠. 그렇다면은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조금 공부를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EBS 강의를 좀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BS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좀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조금 커리큘럼상 나눠서 강의도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공부를 스스로 하면 자기주도로 되면 제일 좋지만 솔직히 제일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바라시고 인터넷 강의라거나 EBS 강의를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시지만 나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것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주시고 하고 있겠지 보시는 게 아니라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아이가 보게 하고 왜 어린아이들 보면은 책을 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요 그림 하나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책 봤을 때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해서 봤을 때는 요거 말고 옆에 거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왜 나는 이것만 보였지 그때는 이건 안 보였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더라도 아이가 초점 맞춰진 것만 보이고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기하는 방법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장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세세한 공부 스킬은 제가 영상을 따로 나누어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학교마다 운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지사항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체 톡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활용하실 거고 아니면 뭐 다양한 걸 하실 건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 말고는 조금 방법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나눠서 활용 못하는 현상. 요즘에 온라인 수업하면은 줌으로 하죠. 옛날에 이 학습터라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했는데
문제점도 있죠. 아이들이 그거 틀어놓고 딴짓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줌도 마찬가지예요. 줌 틀어놓고 옆에서 핸드폰은 줌 켜고요.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방문석 가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나 이제 게임 한다라거나 친구들이랑 몇 시에 게임했어요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자기 시간 늘어나면서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무료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다 핸드폰만 보겠죠. 게임을 하는 거나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세상이 바뀌어서 디지털화되지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건드려줄 수 있는 학습적인 부분 아니면 조금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거를 조금 노출시키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이 잘 모르는 데서 책 봐! 라고 던져두기만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요. 뭐, 소소한 과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책을 읽으면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TV를 보시면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조금 그런 감성적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뭐 많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오늘은 요리 수업을 같이 하자 해서 어머니께서 아이들과 김밥을 같이 만든다거나 이런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에서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내가 오늘은 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간표를 나누셔서 체육 시간, 뭐 홈 트레이닝을 같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리 시간, 가정 시간 이렇게 만드셔서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이 힘드신 일이란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에 같이 이렇게 계시면은 많이 싸우시기도 하고 우울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적인 걸 통해서 조금 아이들과 새로운 면모도 발견하시고 뭔가 부모님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학원을 그냥 믿었거나 뭐 다른 학습을 통해서 잘하고 있을 거야 했다가 조금 실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문제네가 아니라 이걸 토대로 재점검하고 우리 아이를 다시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통해서 더 아이가 더 잘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조금 넓게 말씀드렸고요. 세세하게 소주제로 나눠서 다시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